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궁겁쟁제에 대해서 그리고 궁겁쟁제와 관련된 사주 예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내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 궁겁쟁제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궁겁쟁제의 뜻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군은 한자로 무리군자로 2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겁은 빼앗을 겁자인데 여기서는 형용인, 비견과 겁재를 의미하고 쟁은 다툴 쟁자로 여기서는 극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재는 재물재자이니 재에 해당되는 돈과 남자에게는 여자,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궁겁쟁제는 2개 이상, 즉 2개, 3개, 4개 등의 형용인 비견겁재가 재를 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는 돈을 의미하는데 이 남자에게는 여자, 배우자도 되며 이 궁겁쟁제가 된 재는 문제가 생기니 유년에서 궁겁쟁제가 되는 운을 만나면 첫째는 돈을 손해보거나 돈으로 인한 구설이 생기고 두 번째는 남자는 여자, 부인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궁겁쟁제의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처, 바탕오행이 비겁이 되어 궁겁쟁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우측 사주를 보면 이 동처는 일지, 시지 8궁, 세지 7궁, 월지 2궁, 중궁입니다. 홍국수의 흐름을 보면 집안에서 일지 사금에게는 중궁, 육수, 가생처, 월지 팔목, 충국처, 연지 삼목,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사금의 실세는 팔목을 충국합니다. 또 일지궁과 월지궁은 교충이 되고 일지 사금, 중궁 육수, 세지 삼목은 일중세, 성국이 됩니다. 또 일지 사금은 진가원칙으로는 월지 팔목을 충국해야 하고 성국으로는 중궁 육수를 생해야 하니 이렇게 진가원칙과 성국이 다른 경우 성국은 진생성국이 아닌 가생성국이 됩니다. 이 성국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가생성국과 진가원칙에서는 가생성국이 우선하니 일지 사금은 가생성국에 따라 중궁 육수를 생해야 하나 가생성국의 초요에 해당하는 일지궁이 월지궁과 교충이 되니 가생성국보다는 진가원칙에 따라 일지 사금은 월지 팔목을 충국하게 되어 극재를 합니다. 또 중궁 육수에게는 연지 삼목 진생처, 월지 팔목, 가생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연지 삼목을 생하여 식신생재가 됩니다. 이렇게 일지 상수에 재가 있는 사람은 사업운이 있는데 이때 중궁 소녀가 식신생재가 되면 소녀에 해당하는 자기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소녀 육수에 관련된 음식점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 연지 삼목과 월지 팔목 재요는 생할 것과 극할 것이 없으니 생극간에 할 일은 없습니다. 또 천반에서 연지 천반 구금은 중궁 천반 육수와 육수 진생처와 일시지 천반 팔목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중궁 천반 육수를 생하고
월지 천반 사금은 중궁 천반 육수 가생처와 일시지 천반 팔목 진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실세는 일시지 천반 팔목을 충극하며 이 겸황된 중궁 천반 육수는 일시지 천반 팔목 가생처만 있으니 그 집안 육수에 묶이게 됩니다. 이 겸황에 대한 공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칠궁을 보면 집안 삼목재는 영순이 천반 구금이 자충으로 극을 하고 있고 또 바탕오행 유는 홍국수로 사가 되어 집안 삼목은 바탕오행 사금에게도 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천반 구금과 바탕오행 사금인 군겁 즉 두 개의 비겁이 삼목재를 극하니 군겁정재가 되며 군겁정재가 된 재는 극을 심하게 받게 되는 것이니 결국 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화운 41세에서 42세, 7궁, 3구와 3연까지 겹치면서 부인과 사별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두 번째, 비동처 바탕오행이 비겁이 되어 군겁정재가 되는 경우입니다. 동처는 일지, 시지 1궁, 세지, 월지 6궁, 중궁입니다. 먼저 홍국수의 흐름을 보면 집안에서 일지, 시지, 팔목에게는 중궁 7화, 진생처가 있으니 중궁 7화를 생하고 또 연지, 월지, 삼목에게는 중궁 7화, 가생처가 있으니 중궁 7화를 생합니다. 또 일지 상수에 재가 있는 사람은 사업운이 있는데 이때 일지가 형효와 함께 중궁 소묘를 생하면 이 동업관계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천반에서 일지, 시지, 천반 10토와 연지, 월지 5토는 중궁 일수를 극하니 재극인이 되고 중궁 천반 일수는 일순위에 생할 곳과 극할 곳이 없으니 영순위 7화를 충궁만 합니다. 이 사주의 경우 집안에서 재요인 50토는 동하지 않았으나 비동처인 8궁을 보면 집안 5토 재는 영순위 천반 삼목이 극을 하고 있고 바탕오행 2는 홍국수로 3이 되어 집안 5토는 바탕오행 3에게 또 극을 받고 있습니다. 천반 삼목과 바탕오행 3목인 군겁 두 개의 비겁이 5토 재를 극하니 군겁정재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동처에는 군겁정재가 없지만 비동처인 3궁, 8궁에 군겁정재가 있으니 일지가 유년에 비동처 궁을 만나면 군겁정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일지가 비동처인 8궁을 만나면 천반 3목, 바탕오행 3목, 일지 8목까지 5토 재를 극하니 극심한 군겁정재가 됩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유년 35세에서 38세 8궁 5토 운에 사업이 고전을 하고 부인에게 남자가 생겨 부부 사이에 큰 불화를 겪었습니다. 세 번째, 일지가 유년에서 바탕오행과 군겁정재가 되는 경우입니다. 동처는 일지 8궁, 세지 2궁, 월지 1궁, 시지 9궁, 중궁입니다. 먼저 홍국수의 흐름을 보면 집안에서 일지 9금에게는 중궁 일수 가생처, 연지 3목, 충국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연지 3목을 충국하니 극재가 되고
중궁 일수에게는 연지 삼목 가생처 월지 이화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연지 삼목을 생하니 식신생재가 되며 연지 삼목에게는 월지 이화 진생처 시지 십토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월지 이화를 생하니 재생관이 되고 월지 이화에게는 시지 십토 가생처 일지 구금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십토를 생하여 관이상생이 되며 시지 십토에게는 일지 구금 진생처 중궁 일수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일지를 생합니다. 이때 일지 중궁 세지는 일중세 성국이 되는데 일지 구금은 진가원칙에 따라 삼목을 충국하니 성국과 진가원칙이 달라 가생성국이 되며 일지 구금, 연지 삼목, 월지 이화는 삼이구 사명이 성립할 것 같지만 구금이 성국으로 일수를 생하니 삼이구 사명은 면형이 됩니다. 이 경우 2궁, 7궁, 38목 재요는 바탕오행만 극을 하니 궁겁정제가 아니나 일지가 유년에 2궁이나 7궁을 만나면 바탕오행에 있는 형효와 일지가 재를 극하니 궁겁정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 2궁을 보면 삼목재는 바탕오행인 구금에게 거충을 당하니 궁겁정제는 아니나 그 일지가 유년 2궁을 만나면 삼목재는 바탕오행 구금과 일지 구금에게 극을 당하니 궁겁정제가 됩니다. 그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유년 2궁 18세에서 20세 궁겁정제가 되어 삼목재가 깨지니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지고 또 재생관이 안 되니 대학도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먼저 궁겁정제에 대해서 궁겁정제란 2개 이상의 비겁이 하나의 재를 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궁겁정제 예문에서 첫 번째 동처 바탕 오행이 비겁이 되어 궁겁정제가 되는 경우, 두 번째 비동처 바탕 오행이 비겁이 되어 궁겁정제가 되는 경우, 세 번째 일지가 유년에서 바탕오행과 궁겁정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8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겸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